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 정말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아니 이건 뭐 자이로드롭 같지 않나요? 자동차랑 반도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시장에서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죠. 글로벌 시장 전체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코스피, 그것도 일부 대형주만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굳건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시장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는 어떻게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글로벌 시장 분위기부터 싹 훑어보고요. 그 속에서 코스피가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이 잔치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금 전 세계에 어떤 폭풍이 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오늘의 이 엄청난 변동성, 바로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모든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발언 하나가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다시 짚일 수 있다는 우려로 번졌고 시장은 순식간에 무역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보통 때나면 안전자산이라고 돈이 몰렸을 미국 달러나 국채마저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이른바 세라 아메리카 현상인데요. 투자자들이 아예 리스크의 근원지인 미국 자체를 피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미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금으로 쏠리면서 금값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렸습니다.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가 열린 겁니다. 자, 이런 글로벌 혼돈 속에서 한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코스피는 간신히 플러스, 보합으로 방어에 성공했는데 코스닥은 무려 3%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아니 같은 나라 같은 시장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코스피는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었죠. 둘이 합쳐서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으로 지수를 떠받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걸 두고 스마트머니와 개미의 정면 대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마트머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 가치가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고요? 주가가 오르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환차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부은 그 막대한 자금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시장의 승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의 폭등은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테슬라를 상대할 유일한 업체. 이건 시장이 현대차를 더 이상 기름 냄새나는 굴뚝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일종의 선언이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소식은 그 신호탄이었고요. 시장은 현대차를 로봇과 AI를 품은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그 가치를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상승률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판매가 좀 늘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현대차 그룹 전체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봇이라는 날개를 단 하이테크 기업으로의 변신, 그 거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시장의 또 다른 영웅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수출이 무려 70% 넘게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업황에 대한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다는 확신이 시장에 쫙 퍼진 거죠. 주가가 조금만 내려와도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가 몰려드는 모습에서 그 강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현대차와 삼성전자에게는 뜨거운 러브레터를 보냈다면 바이오 섹터에게는 정말 차가운 이별 통보를 날린 하루였습니다. 바이오 섹터 투매 진원지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시장은 모두가 수조 원대 잭팟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열어본 보물 상자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바로 이 화면처럼요. 꿈 같던 기대와 차가운 현실의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알테오젠의 주가를 하루 만에 20% 넘게 폭락시킨 이유였습니다. 알테오젠에서 시작된 쇼크는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혹시 다른 바이오 기업도? 하는 공포가 확산된 거죠. 하나의 실망감이 섹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투매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내 소중한 계좌를 지키려면 대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양극화 장세에서는 전략이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어설프게 이것저것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이끄는 확실한 주도주에 집중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이미 급등한 주식을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제 20년 경험상 이렇게 쏠림이 심한 시장은요, 마지막에 올라탄 투자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 즉 펀더멘털 스토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선택적인 시장에서는 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강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성장할 수 있는 진짜 강한 기업을 가려내는 안목,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물론 이 극단적인 양극화가 영원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이 쏠림 현상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거친 시장의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여러분만의 지도를 그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